자, 택시기사 김대현입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좀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처음 이렇게 제가 택시기사 입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설픈 것이 많지만 여러분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택시기사가 바라보는 택시 요금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음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저희들이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들이 지금 택시 요금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택시 요금 책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과 관련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노사가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택시기사 현장이 지금 어떤 실정이냐면은 겨우 노숙자를 조금 면하는 이런 실정으로서 지금 또 택시기사가 신용불량자로 생산되고 있는 이런 사업체라는 그래서 오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적에 무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액관리제라는 이 운송사업법을 택시시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벌어가던 초과 수익금을 빼앗아간다니까 우리가 반대를 한 겁니다. 이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전액관리제를 이제는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를 해서 돈을 다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운송사업법에 분명히 법에 즉 21조에 운송사업자는 전액을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택시기사들도 26조에 보면은 운송수익금을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서 벌금을 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다가 내용 증명까지 보내서 전액 관리제를 실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사료는 되지만은 택시업계와 거기 택시업계 벌금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 종사자인 택시기사의 벌금이 50만 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전액관리제 법을 알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이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 적에 했을 때에 사업조합에서 말하는 80% 약 80%에 관한 반대를 한 예가 있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처럼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초과 수입이라는 이런 음성 수입자로서 낙인을 찍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당당하게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택시기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왔다는 겁니다. 사업자와 또 부산시와 또 노동조합이라는 이 썩어 빠진 어려운 노조가 만들어 놓았던 우리 택시기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해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이라는 사람 1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징금이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았을 때 돈을 받아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야 수표가 발견이 되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을 주고받았으면은 사실 찾아내기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우리 검사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택시가 이게 썩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건데 이번에 이렇지 않고 계속해서 전액관리제를 상원화시켜가지고 이 좋은 법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기득권의 세력들 때문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생계가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관리제를 하면은 과연 어느 기준을 정해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법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그래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최저임금 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했을 적에 야 부산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금액 영역에서 나온 금액이 150만 이상이 됩니다. 이 금액만 줘도 우리 택시기사가 반갑게 발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택시기사가 기본 생계비, 기본급이 얼마냐 이겁니다. 지금 오타가 찍었고 5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근데 51만 2천 원입니다. 기본급이 51만 2천 원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되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최저임금 10급 4천 원씩 해서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것이 약 83만 원이 기본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한 30만 원이라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불친절하다, 속도 위반한다, 주정차 위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택시 기사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물려버리는 이런 제도적인 것은 만들어내지만은 택시기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부가세 감면입니다. 부가세 그 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부산시에는 제대로 이걸 관리 감독을 해왔느냐 말입니다. 해오질 않았다면 이것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조가 섞게 되는 원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를 이제는 전액을 다 찾아서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라는 것을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저개선비든 어떤 방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시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액을 노조에 거치지 않고 바로 택시기사들 월급 봉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부산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지껏 묵인하고 그냥 신고한 내용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글자만 보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부산시장을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저는 화를 뜯는다는 고소해라 해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산시 행정당국이 분명히 이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분기별마다 전액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나 이것을 분명하게 분기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부산시에서는 하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다. 노사가 이 믿지 못할 노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런 제반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런 노사를 부산시에서나마라도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감시 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해왔으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불신의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택시를 굉장히 이 나라를, 사회를 투명하고 밝고 정말 살맛이 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택시 기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 택시 기사들 이 택시 속에서 많은 상담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택시 기사들이 생계에 끙끙거리면서 지금 집에 가서 아들 학교 가는데 학비를 주니 못 주니 떼거리를 걱정하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 택시 기사들 입에서 무슨 부산시를 아름답고 좋고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데 앞장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그래도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최저임금법에 적용될 수 있는, 즉 한 달에 시간 근로해서 약 한 5, 60만 원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도록 또 택시 기사들이 그냥 놀고 먹자는 거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실차율 약 55%를 만들어주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택시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도록, 일하지를 안 하고 있는 이 택시 빈차가 빙빙 돌아다니는 이 자체들도 전부 다 영역 보고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금 책정에 원가에 다 들어간다. 빈차로 서 있는 거나 빈차로 돌아다니는 거나 길거리에서 경찰이 영업 방해를 하고 내쫓아버리고, 부산시에는 택시 정강장 위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택시를 못 되도록 단속을 하고 이런 영업 방해를 하는, 항상 택시기사가 거리에 나가면 불안한 마음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용역에 원가에 포함되는 이런 것들, 빈차로 돌아다니면서 빠질 때 있죠. 빈차는 그냥 서가 있죠. 이 원가에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택시가 빈차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손님을 모시고 운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부산시에는 거리로 가지고 용역의 보고를 올려놨지만 거리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책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일하는 시간이 5시간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한다면 몇 시간을 하겠습니까? 8시간입니다. 노동자들이 8시간인데 우리 택시 기사만 유독 5시간 20분에 해놨다. 이 5시간 20분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우리에게 임금을 작게 주기 위해서, 돈을 작게 주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에 가까운데 차를 가지고 나면 12시간까지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적인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5시간 20분을 해도 너희들은 산악금을 정해, 불법적인 이런 산악금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벌어 준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시스템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자랑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매일 오늘도 뉴스를 보면 IT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그 시스템은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다.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탁구매다기가 있습니다. 운송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이 운송 기록 장치를 부산시에서 이제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회사에 들어가면 그 기록 장치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서 기록이 다 되고 우리 불러가고 조금 더 불러가고 니와 이루나고 묻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실차율과 그 다큐멘터리에 기록된 그 장치를 가지고 우리 택시 요금도 책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무슨 어디 용역회사에 주갖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도 야 이 양이면은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용역 보고를 올려놓은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은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인원을 뭐 책정했다 이런 것도 하고 그 인건비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안 줍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 일하는 날짜 일수를 계산돼가 주는 거지 별도로 요금 임금을 더 주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는 11,083대인데 일하는 사람은 2만 몇 명을 부풀리고 한다. 이런 짓을 하서는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하고 부산시에서는 제가 그걸 하는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관리제를 실시하도록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법에 따라가지고. 그 법에 따라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서는 감차도 했습니다. 벌금도 물렸습니다. 이런 것을 대법원이라든가 고등법인에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이제는 강력하게 이제는 뒤에서 무슨 짓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택시 기사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자가 살 수 있는 정책보다는 택시 기사가 살 수 있는 정책을 갖추시고 또 택시에 이 감차할 수 있는 재정을 만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그 재정들은 정부에서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융자들 받아서 차 시가대로 사들여요. 다 사들여가지고 사들인 그 택시를 가지고 수급 조절을 하는데 이자만 받고 임의적인 개인 택시를 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로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택시회사가 500대가 있는 택시회사가 있느냐 하면은 20대 조금 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택시회사가 99개사 있는 것도 이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20개사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택시회사도 제대로 운영이 될 뿐더러 각자의 콜 시스템으로 우리 손님들에게 정말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또 만들어 주시면은 거기 바람이 있고 이래 때문에서 노동조합도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노동조합 자체 20대 있는 노동조합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운영 안 되는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노동자 핏바람 먹는 이런 짓 하는데 앞장서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부산시와 사업조합은 이제는 새로운 제도적인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이 자체를 이제는 고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투명하고 정말 사회가 정말 안정되고 우리 택시기사도 살만 난다. 이러면서 좋은 세상 만드는데 좀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조금 부탁드리는 바로 이렇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